15장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윈도우즈 폼스를 이용한 GUI의 후반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에서는 우리가 폼 객체 속에 컨트롤 또는 컴포넌트 객체를 생성해 놓고 이들 객체에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이벤트를 처리하는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와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 사이를 연결해주는 델리게이트 객체도 함께 살펴봤어요. 15장에서는 14장에서 했던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난이도가 있는 컨트롤 그리고 컴포넌트를 생성하는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중문서 인터페이스, 사용자 정의 컨트롤, 그리고 비주얼 상속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앞부분 10개의 컨트롤 또는 컴포넌트를 가지고 우리가 GUI를 설계를 하고 그리고 그 GUI로부터 이벤트와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를 생성하는 방법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반부는 다중문서 인터페이스 그리고 비주얼 상속, 사용자 정의 컨트롤 이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해 갖고 GUI 컨트롤과 컴포넌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는 수많은 GUI 컨트롤과 컴포넌트를 제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GUI를 생성해낼 수가 있어요. 또한 사용자 정의 컨트롤을 여러분들이 직접 디자인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내에 있는 툴박스에 아이콘 형태로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배우는 컨트롤 객체는 메뉴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메뉴는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정 메뉴에 아이템을 선택을 하면 다음과 같이 쭉 펼쳐지는 메뉴 아이템 목록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특정 아이템을 클릭을 하면 오른편에 있는 것처럼 또 다른 형태의 메뉴 아이템들이 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드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이런 명령어들이 굉장히 많다. 이것들을 모두 버튼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버튼으로 만들 경우에는 응용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어수선하겠죠. 그래서 다수의 명령어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메뉴의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계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보이는 바와 같이 조금 전에 봤던 그림처럼 잘 정리된 GUI를 메뉴를 통해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우선 메뉴를 생성하는 방법들은 툴박스에서 메뉴 스트립 컨트롤을 선택을 해서 폼 객체 속으로 드래그해서 생성하게 됩니다. 자, 뒤에 있는 내용들은 먼저 코드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우선 메뉴의 최상위에는 파일과 그리고 포맷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파일인 경우에는 두 개의 아이템이 있습니다. 메뉴 아이템. 하나는 About. About을 클릭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목은 About. 그 안에 있는 문자열은 다음과 같은 문자열이 있어요. 그리고 확인 버튼 하나만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Exit가 있어요. Exit는 현재 응용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폼에 들어가 있는 것, 컬러와 폰트가 있습니다. 우선 컬러 쪽에서는 또 다른 메뉴 아이템들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블랙, 블루, 레드, 그린. 두 번째는 각각의 폰트들을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굵은 글씨 또는 흘림책 이렇게 또 다른 형태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직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메뉴 스트립 내에 두 개의 아이템이 있다. 파일과 포맷. 파일에는 이 안에 두 개의 또 다른 메뉴 아이템들이 하위 구조로 갖고 있어요. 포맷을 한번 볼까요? 포맷의 컬러는 우선 4개의 아이템들이
칼라라는 그룹 속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칼라와 폰트, 이것은 포맷의 그룹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주의 깊게 한번 보고 실제 이와 같은 GUI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료. 자, 여기 폼 객체가 우선 놓여져 있습니다. 이 폼 객체에 우선 제목을 한번 바꿔볼까요? 자, 폼 객체, 자, 여기에 폼 객체가 있습니다. 제목줄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프로퍼티, 여기로 가서 텍스트로 갑니다. 텍스트에서 메뉴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거기 때문에 너무나 쉽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컨트롤 하나를 올려놓겠습니다. 컨트롤 이름은 메뉴 스트립입니다. 메뉴 스트립. 자, 요게 용어를 한번 볼까요? 메뉴. 여러분들이 보는 일반적인 메뉴입니다. 스트립. 스트립은 벗겨내서 잘라진 조각.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메뉴를 만드는데 그 메뉴 아래 하위 그룹을 또 만들고 그 하위 그룹 각각의 아이템별에서 또 다른 하위 그룹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메뉴를 계속 쪼개서 내려간다. 그런 의미의 메뉴 스트립이라는 용어를 갖고 있습니다. 자, 상단에 위치하게 되면 현재 여기에 보이는 것이 메뉴 스트립입니다. 자, 여기에 프로퍼티 창을 가볼까요? 메뉴 스트립. 여기 있는 메뉴 스트립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객체를 보고 있어요. 여기 있는 것. 그리고 이 객체, 메뉴 스트립 현재 만들어 놓은 이 객체의 참조 변수는 메뉴 스트립 1이라고 여기에 정의되어 있네요. 자, 이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참조 변수. 요거를 바꾸게 되면 요것도 바뀌게 됩니다. 현재 생성해 놓은 메뉴 스트립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 참조 변수 이름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를 보게 되면은 here, type here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 타이핑하라. 우선 최상위 선택을 해서 들어가면은 파일이라고 저는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만들어진 것 메뉴 아이템입니다. 메뉴 아이템.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만듭니다. 포맷이라고 쓰도록 할게요. 현재 메뉴 스트립 객체 속에는 두 개의 메뉴 아이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마우스 클릭. 그럼 밑에 펼쳐진 메뉴 하위 그룹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에 선택을 해서 About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Exit. 자, 이와 같이 파일이라는 그룹 속에는 두 개의 메뉴 아이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포맷을 한번 가볼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선택을 해서 컬러 그리고 그 아래는 폰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컬러로 갑니다. 자, 여기서 컬러 오른쪽에 쓰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에 또 씁니다. 블랙. 그 다음에 여기에는 블루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레드. 그 다음에 여기는 그린으로 쓸 거예요. 자, 4개의 메뉴 아이템은 컬러라는 그룹 속에 존재하는 아이템들이에요. 폰트,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폰트, 여기에 타임스 로만이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쿠리어. 그 다음에는 여기에 코믹, 센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요 3개의 메뉴 아이템들과 밑에 있는 아이템. 자, 여기를 경계선을 하나 놓고 싶습니다. 경계선. 이럴 경우에는 여기에 센터바를 넣게 되면은 이렇게
경계선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지워봅시다. 지우고 나서 자,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여기 타입 히어라고 하는 이 위치에 센터바를 놓게 되면은 경계선이 만들어집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 드롭다운 여기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 그러면 여기에 현재 넣을 수 있는 4개의 항목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만들었던 것은 메뉴 아이템입니다. 메뉴 항목. 그런데 여기에 세퍼레이터 이거를 넣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센터바가 나와요. 센터바를 추가하는 방법 2가지. 타입 히어라는 곳에 센터바를 집어넣는 것 또는 드롭다운에서 여기 세퍼레이터 이거를 선택을 하면 다음과 같은 경계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볼드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볼드. 그 다음에 여기에 이탈릭이라고 쓸 거예요. 자, 웬만큼 기본적인 메뉴의 레이아웃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메뉴 스팁은 요겁니다. 메뉴 스팁. 현재 만들어진 것. 그런 반면에 파일 포맷,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거 About Exit, 포맷 컬러, 그리고 요게 블랙, 블루, 레드, 그린, 폰트에 이런 것들. 이거는 메뉴 아이템이에요. 2개를 우선 구분할 수 있도록 하세요. 때에 따라서 여기를 선택을 했는데 이게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컬러를 선택을 한 다음에 탭키를 누르면 옆으로 생성돼서 나타나게 돼요. 이거를 선택을 해도 되고, 그리고 상위에 있는 컬러 선택한 상태에서 탭을 누르면 요 창이 열리게 돼요. 다음은 이 클라이언트 공간 내에 문자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 레이블 컨트롤입니다. 이걸 선택을 해서 이 위치로 이동. 현재 이 레이블에 있는 텍스트는 오토 사이즈입니다. 즉 안에 있는 텍스트의 크기만큼 이 레이블 크기가 변경이 돼요. 자동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레이블의 크기를 제가 직접 정의를 하고 싶어요. 따라서 레이블을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에 오토 사이즈가 있습니다. 여기 있죠. 이거를 false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경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문자열을 집어넣을 겁니다. 레이블 컨트롤 객체 내에 문자를 집어넣는 것, 텍스트 프로퍼티예요. 자, 여기에 이렇게 제가 문자열을 집어넣습니다. 여기 폰트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폰트, 여기에 들어가 있는 폰트 프로퍼티예요. 자, 여기에 크기를 15폰트로 하겠습니다. 자, 좀 더 커졌죠? 자, 그리고 볼드체로 바꿔볼 거예요. 볼드체. 자, 여기 있는 폰트 프로퍼티, 그 하위에 있는 볼드라는 프로퍼티가 있어요. 자, 그것을 true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가운데 정렬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 텍스트 얼라인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정중앙에 놓도록 할 거예요. 그럼 다음과 같이 이러한 문자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초기에 GUI 레이아웃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는 각각의 객체로부터 이벤트를 처리하는 과정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것, 이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메뉴 스트립 객체입니다. 그 안에 있는 파일, 메뉴 아이템, 그 안에 있는 또 다른 하위 아이템, about과 exit예요. 자, 우선 about에 대해서 이벤트를 만들어 봅시다. 이것은 아이템입니다. about. 한번 볼까요? 여기 있죠? 여기에 tool strip, 메뉴 아이템. 이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입니다. 요거 하나가. 그리고 이 객체를 참조하는 것은 요 참조 변수 이름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벤트. 이 메뉴 아이템에 대한 이벤트. 자, 이쪽으로 갑니다. 클릭, 즉 about라는 메뉴 아이템이 클릭되었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예요. 자, 이름은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about 메뉴 아이템이 클릭되었을 때 호출되는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입니다. 자, 여기에 메시지 박스를 하나 만들 겁니다. 자, 다음과 같이 메시지 박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우선 앞부분에 있는 것, 메시지 박스 속에 있는 문자열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인수는 메시지 박스의 제목줄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있는 인수, 세 번째 인수, 이거는 메시지 박스의 버튼 유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 이건 메시지 박스에 들어가 있는 아이콘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Ctrl F5.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서 About 누르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 창이 나오게 됩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메시지 박스 첫 번째 인수는 요 안에 들어가고, 두 번째 인수는 제목줄에 들어가고, 세 번째 인수는 이 메시지 박스의 버튼의 형태, 네 번째 인수는 여기 들어가 있는 아이콘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디자인 창으로 갑니다. 이제 두 번째 메뉴 아이템입니다. Exit. 이것 또한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툴스트림 메뉴 아이템, 요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객체입니다. 그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 참조 변수는 요것과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자, Exit. 이거에 대한 이벤트. 클릭입니다. Exit 메뉴 아이템을 클릭하게 되면은 응용 프로그램 전체가 종료되는 명령어를 이 안에 집어넣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exit라는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exit 이걸 누르면 응용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명령어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는 포맷으로 가야 되겠죠. 포맷에 컬러에 블랙이 있습니다. 가장 끝단에 있는 것, 요 블랙. 자, 우선 현재 화면에 있는 이 문자열이 블랙, 즉 디폴트 값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이거를 선택하는 조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여기 블랙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블랙이라는 객체도 툴스팁 메뉴 아이템으로부터 생성된 객체예요. 그리고 이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 것은 요 참조 변수 이름으로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체크드가 있습니다. 프로퍼티. 이것은 화면에 체크 표시를 하거나 또는 해제하는 역할을 해요. 자, 여기서 false를 true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현재 블랙이라는 메뉴 아이템은 이렇게 체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표시일 뿐입니다. 내부적으로 이 블랙이라는 메뉴 아이템이 선택되어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는 체크드라는 것은 화면에 체크 표시를 만들고 또는 해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여기 체크 스테이트 요겁니다. 물론 체크드 이걸 true로 바꾸면 자동적으로 체크 스테이트 이게 체크드로 바뀌게 돼요. 그럼 어떤 경우에는 이거를 강제로 unchecked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은 여기에 체크드 상태 false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두 개는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다시 이거를 true 체크 상태로 되고 그러면 여기에 체크 스테이트가 체크드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블랙에 대해서 이벤트를 또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여기에 클릭입니다.
블랙이라는 메뉴 아이템이 클릭됐을 때 레이블 속에 있는 폰트를 검정색으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레이블을 한번 가볼까요? 레이블. 자, 여기 있죠. 레이블 이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 참조 변수의 이름은 레이블 1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참조 변수를 읽어와서 이 폰트의 컬러, 4컬러입니다. 4컬러. 이것을 컬러를 블랙으로 바꿀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레이블 속에 있는 문자열이 모두 검정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블루입니다. 블루. 자, 선택이 되어 있죠. 메뉴 아이템이 선택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벤트 클릭입니다. 이번엔 블루로 바꾸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 마냥 동일하게 바꿔나가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는 블루로 바꿀 거예요. 여기는 프로퍼티를 선택. 그 다음에 반복적입니다. 레드 마찬가지로 레드로 바꾸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린, 이것도 바꾸게 될 거예요. 레이블에 그린.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F5.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컬러, 블랙, 그 다음에 블루. 바뀐 걸 보일 수 있죠. 레드, 그 다음에 그린. 자, 이렇게 바뀌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린으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블랙 쪽에 체크가 선택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그린이 선택되어 있다. 이쪽으로 바꿔야 되겠죠. 자, 바꾸는 방법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체크드 되어 있는 상태를 해제를 하고 언체크드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린, 이것을 체크드로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우선 블랙에 해당되는 참조 변수, 블랙 툴 스트립 메뉴 요거 있죠. 요거를 가져와서 그리고 여기에 체크드, 이거를 기존 true에서 false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그린을 바꿔야겠죠. 그린을 체크드로 바꿔야 될 겁니다. 선택해서 그린 아이템 체크드. 그러면 true가 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F5. 자, 여기 있는 것처럼 그린으로 바꿨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그린에 체크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싶어요. 우선 이런 알고리즘을 생각을 해볼까요? 4개의 메뉴 아이템, 기존에 있는 상태를 모두 unchecked, 즉 false로 바꿉니다. 그리고 요 컬러가 적용됐을 때 그 해당되는 컬러에 대한 메뉴 아이템, 이것만 true로 바꾸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따라서 여기에 있는 4개의 메뉴 아이템을 모두 false로 바꾸는 메소드를 하나를 만들어 놓습니다. 뭐 아무 위치나 상관없는데 이 위치에 우선 만들어 볼 거예요. private, 그리고 return은 없으니까 void, 그 다음에 clear color,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앞에 있던 거를 다 옮겨 볼까요? 자, 블랙, 그리고 그린, 이거를 이쪽으로 가져옵니다. 모두 false로 할 거예요. false.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블루 참조 변수 가져와서 여기에 하고 체크드. 여기 잘못됐네요. 이거를 false 이렇게 바꿨습니다. 나머지 하나도 마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드가 있었죠. 레드, 이것도 모두 바꿨어요. 즉 클리어 컬러라는 이 메소드에서 하는 것은 여기 있는 4개의 메뉴 아이템들을 unchecked, 즉 false로 바꿔놓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메소드를 각각의 아이템,
클릭됐을 때 먼저 수행을 합니다. 자, 여기서 모두 지우고 난 다음에 블랙으로 컬러를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블랙에 해당되는 이 부분만 true로 바꿔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true 이렇게 바꿨습니다.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전체 메뉴 아이템에 대해서 클리어를 하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컬러, 여기 블루죠. 블루가 선택됐다는 것을 여기다가 체크드로 true로 표시를 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클리어를 읽어와서 모두 언체크드, 즉 false로 바꿔놓고 그리고 해당되는 레드에 해당되는 것 요거죠. 요거를 가져와서 여기에 집어넣고 true로 바꿉니다. 자, 그린도 마찬가지예요. 그린 여기에 클리어 아이템들을 모두 지우고 그 다음에 그린으로 바뀐 이후에 true로 바꿔놓습니다. 여기에 그린.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면 좀 더 정리가 됐을 겁니다. 자, 컨트롤 F5. 자, 뭔가 실행되고 있으니까 이거를 이전 거는 지우고 다시 생성된 걸 볼까요? 자, 여기에 컬러 블루로 바꿨습니다. 블루로 됐죠? 그럼 현재 선택된 것은 블루가 보입니다. 레드로 바꿔보겠습니다. 레드 클릭 하면은 폰트 컬러가 빨간색으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체크드가 표시된 걸 볼 수 있습니다. GUI를 설계하는 것은 굉장히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얼만큼 좀 더 단순한 형태대로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를 정의할지, 만약에 공통적으로 쓰는 것들이 필요하다. 클리어 컬러와 같이 공통으로 쓰는 것을 이 안에 멤버로 만들어 놓게 되면은 이 메소드를 호출해 놓게 되면 이 안에 코드 양이 굉장히 줄어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다음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폰트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합니다. 우선 디폴트 상태, 현재 타임스 로만으로 되어 있다 라고 했을 때 여기 체크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에 체크드 요거를 true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타임스 로만 이에 대한 참조 변수는 여기 있죠. 자, 이걸 가지고 이 메뉴 아이템이 클릭됐을 때 이벤트 클릭입니다. 자, 이거로 들어가면 이 안으로 들어오겠죠. 자, 여기서 레이블 속에 있는 문자열을 폰트로 바꾸는 것. 자, 그렇기 위해서는 레이블에 있는 폰트를 다음과 같이 바꿉니다. 폰트는 객체를 생성해야 된다고 14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new 그리고 폰트 객체를 만듭니다. 첫 번째 인수, 이것은 폰트의 형태를 의미해요. 자, 타임스 로만 뉴 로만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것은 비주얼 스튜디오 그리고 MS 계열의 모드 응용 프로그램에서 디폴트로 갖고 있는 폰트입니다. 이거를 15 폰트로 바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레이블 기존에 있던 레이블 속에 있던 그 밖에 폰트들을 모두 그냥 가져옵니다. 읽어오는 거죠. 스타일. 자, 이렇게 해서 타임스 로만으로 바꿨습니다. 14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폰트를 바꾸기 위해서는 객체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전에 만들어진 폰트 객체는 소멸시키게 됩니다. 자, 새롭게 만들어진 것 타임스 뉴 로만 MS 계열의 응용 프로그램 모두 갖고 있는 디폴트 폰트입니다. 폰트 크기, 그 다음에 기존 레이블에서 갖고 있었던 폰트의 스타일 그대로 읽어와서 나머지 것들 폰트 유형, 폰트 크기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기존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걸 갖고 폰트 프로퍼티에 참조를 시키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클리어 폰트, 즉
여기 체크드 된 것, 이 세 개를 모두 지우는 메소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private, 즉 이 클래스 내에서만 쓰는 건 void 그리고 clear font 이렇게 메소드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체크드 되어 있는 것 우선 타임슬로만 요거죠. 요거를 갖고 여기에 집어넣고 체크드 이거를 false로 바꿉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 clear 이거에 대한 이 객체에 대한 참조 변수 복사해서 놓고 체크드 그것도 false 즉 체크 상태를 모두 unchecked 상태로 바꾸게 되는 거죠. 이것도 코믹 센 폰트도 마찬가지로 체크드로 바꾸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선 기존에 체크드 되어 있는 걸 모두 지우는 것 클리어 폰트 요거를 가져와서 위치에 놓게 되고 그 다음에 타임슬로만 요것이 폰트로 적용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참조 변수 자 요거를 체크 상태로 남겨둬야 되겠죠. 체크드 true 이렇게 남겨두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자, 쿠리어로 갑니다. 쿠리어 클릭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 동일한 과정입니다. 우선 기존에 체크되어 있는 걸 모두 지우고 레이블 1 속에 있는 폰트를 다음과 같이 바꿉니다. 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 쿠리어 디폴트 폰트입니다. 자,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쿠리어 이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가 적용됐기 때문에 이거를 호출한 요 객체도 체크드로 바꿔야겠죠. 체크드 true 자, 마지막에 요 폰트도 있습니다. 쿠리어 요것도 참조 변수로 읽어옵니다. 자, 이거 이렇게 와서 클리어 폰트 그 다음에 여기 폰트도 새롭게 바꾸게 될 거예요. 자, 스펠링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야 돼요. 즉 윈도우 10이 설치될 당시에 폰트 등록된 폰트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바꿉니다. 그 다음에 여기로 와서 요거에 체크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읽어와서 체크드 그리고 true로 바꾸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F5 자, 여기에서 폰트 쿠리어 바꾸게 되죠. 그 다음에 체크도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좀 잘못되어 있네. 쿠리어를 했는데 쿠리어가 선택이 안 됐네요. 자,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거 잘못 정의되어 있네요. 여기 있는 것처럼 요 참조 변수를 갖고 와서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지우고 컨트롤 F5 자, 그래서 폰트 쿠리어 체크돼 있죠. 코믹 저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바뀐 게 보이죠. 자, 이제는 마지막 볼드와 이탈릭만 남았습니다. 볼드와 이탈릭은 둘 중에 하나예요. 볼드에서 아닌 걸로 이탈릭도 설정이 됐거나 아닌 걸로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위에 있는 것은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세 개를 모두 지우고 그리고 이벤트 핸들러가 적용된 메소드 그거에 따라서 체크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바와 같이. 근데 볼드와 이탈릭은 각각 또는 두 개 모두 선택할 수 있어요. 볼드에 대한 이벤트를 처리하기 전에 우선 레이블을 한번 볼까요? 레이블 속에 있는 이 텍스트는 여기 보는 바와 같이 볼드체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초기 화면에서 이 텍스트는 볼드로 설정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된다면은
여기 폰트에 있는 볼드 이것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 메뉴 아이템을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에 체크드가 있습니다. 요거를 true로 바꾸게 됩니다. 즉 여기에 있는 레이블이 이미 볼드체이기 때문에 척이 시작하는 시점에서 볼드체로 설정되어 있다라고 체크를 표시하게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로 갑니다. 위에서 폰트를 정했던 것처럼 마찬가지 동작을 해요. 자, 폰트, 레이블 1 속에 있는 폰트 이거를 바꿉니다. 새로운 폰트 객체를 만들어서 new 폰트. 그 다음에 첫 번째 인수 위쪽에 있는 폰트 이걸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폰트의 유형, 그 다음에 폰트의 크기, 그리고 기존 레이블이 갖고 있었던 폰트의 스타일을 그대로 읽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폰트 객체를 만들어서 이 폰트 객체를 폰트라는 프로퍼티를 통해서 참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있는 생성자와 다른 인수를 갖고 있습니다. 오버로드된 폰트 생성자예요. 자, 여기서 기존 레이블에 있는 폰트를 그대로 읽어옵니다. 그 다음에 폰트 스타일을 바꿔요. 폰트 스타일. 자, 레이블 1에 있는 폰트의 스타일을 바꿉니다. 자, 14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폰트 스타일을 바꿀 때 비트 엑소와 연산자를 쓴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 엑소와 연산자. 그러고 난 다음에 폰트 스타일 이거를 볼드체로 바꾸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새로운 폰트 객체를 만들어서 이 폰트 객체, 폰트라는 프로퍼티에 의해서 참조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체크된 상태 이걸 또한 바꿔야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앞에서 클리어하고 3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4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4개를 모두 지우고 그 중에 요 메소드를 호출한 그 객체에 대한 체크 표시를 true로 바꾸는 이런 방법을 앞에서 썼습니다. 여기에 있는 볼드체 같은 경우는 볼드체냐 아니냐, 참이냐 거짓이냐 2개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와서 참조 변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다시 참조 변수 요거죠. 요거 프로퍼티에 있는 요 이름 이거를 읽어와서 체크드 이 상태를 기존에 체크되어 있는 상태를 읽어옵니다. 읽어와요. 만약에 현재 체크드가 되어 있다. 그거의 반대 조건. 즉 여기가 체크되겠다. 그럼 참이죠. true. true의 반대말은 false. false를 체크드에 할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체크가 해지된 상태가 되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탈릭도 마찬가지로 이 클릭이라는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를 정의를 합니다. 자, 여기에 요 이벤트를 호출한 아이템 객체 이거에 대한 참조 변수 여기 있죠. 요거를 갖고 와서 이거를 체크드 됐냐 물어보고 그리고 반대 조건으로 요 체크드 상태를 설정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폰트 바꾸는 것 앞에 마찬가지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끝에 이탈릭으로 바꾸게 됩니다. 자, 이 결과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컨트롤 F5. 자, 여기서 폰트에 볼드, 현재 볼드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해제를 합니다. 그러면 가는 글씨로 되어 있죠. 다시 폰트에 볼드로 바꿉니다. 볼드로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폰트에 볼드가 체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탈릭으로 한번 가볼까요? 선택. 이탈릭으로 바꿨습니다. 자, 볼까요? 여기 보면은 2개의 조건이 있어요. 여기 볼드 해제합니다. 해제. 자, 이렇게 체크된 상태가 바뀌게 되면서
가는 글씨에 이탈릭체만 남아있게 돼요. 자, 코드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메인 메소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여기 기존에 설명된 건. 그 다음에 객체를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form1이라는 클래스를 갖고 객체를 만듭니다. 메모리성에 올라오는 거죠. 자, form1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form1 클래스. 여기 있습니다. form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파생 클래스예요. 앞부분에 생성자가 있고 그 다음에 about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 exit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 그리고 클리어, 기타 등등 메뉴 아이템에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호출하는 메소드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을 한번 볼까요? 자, GUI의 구성입니다. 자, 디스포스 이전에도 설명한 것처럼 form1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가 소멸될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이 메소드를 통해서 메모리 이거를 하우스키핑 즉 정리 작업을 하게 됩니다. form1 클래스의 하단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멤버들이 나옵니다. 이 멤버들은 참조 변수입니다. 즉 컨트롤 객체가 만들어졌을 때 그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 참조 변수들이에요. 여기 있는 이름들은 디자인 모드에서 나타나는 여기에 하단에 보면은 요 이름 그리고 파일에 가서 파일이라는 메뉴 아이템에 갔을 때 여기 나오는 이름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참조 변수 이름 요 이름과 모두 동일합니다. 즉 프로퍼티 창에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메뉴 객체의 이름을 정의한 것 그것들이 여기 나열되고 있어요. 자, 이 참조 변수에 의해서 객체를 참조하게 되는데 그 객체는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이니셜라이저 컴포넌트.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펼쳐봅시다. 자, 여기에 우선 메뉴 스트립 객체를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디자인 모드에서 여기에 메뉴 스트립 이거를 선택을 해서 이 위치로 가져간 즉 요 객체를 의미해요.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이 객체 만들어진 그 객체를 메뉴 스트립이라는 참조 변수를 통해서 참조를 하게 됩니다.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이 참조 변수를 통해서 참조하게 되죠. 그 다음에 toolstrip 메뉴 아이템이라는 클래스를 갖고 메뉴 아이템들을 만듭니다. 자, 이런 여러 개의 메뉴 아이템들을 만들고 있어요. 이 메뉴 아이템들은 이 메뉴 스트립 속에 포함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separator라는 또 객체를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경계선 이것을 만들고 그것을 이 참조 변수를 통해서 참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레이블을 만드는 객체가 있어요. 그 객체를 레이블 1을 통해서 참조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suspend layout, suspend 중단하라는 겁니다. 뭘? 레이아웃을 만드는 것을 중단해라. 즉 여기 메뉴 스트립 속에 있는 여러 개의 메뉴 아이템들 이거를 구성하는 것을 잠시 멈춰라. 즉 여기에 객체들은 만들어 놨지만 메모리 속에 객체는 만들어 놨지만 이거를 화면에 보이는 것은 잠시 중단해라. 메뉴 스트립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서스펜드 레이아웃 또 있습니다. 이건 this입니다. this는 뭐라겠죠? 이 클래스를 갖고 만들어지는 객체. 즉 여기에 요 객체 이것을 this입니다. 자, this 현재 form 객체입니다. form 객체의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것을 잠시 멈춰라. 메모리 속에만 갖고 있어라. 그 다음으로 갑니다. 메뉴 스트립 속에 아이템들을 추가를 합니다. 자, 추가를 하는데 어떤 방식이냐? 영역을 설정해서 추가를 해라.
즉 아이템을 하나만 추가를 할 때는 add라는 메소드를 씁니다. 그런데 2개 이상일 경우에는 addRange라는 메소드를 써요. 이 안으로 가볼까요? 자, new를 해서 배열을 만듭니다. 배열 속에 초기화되는 것 2개입니다. 파일,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 2개를 가지고 메뉴 스트립 속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메뉴 스트립 객체 속에 파일 그리고 포맷, 즉 여기 보이는 것처럼 요 2개를 요 메뉴 스트립 속에 집어넣으라는 부분입니다. 자, 메뉴 스트립 더 들어갑니다. 메뉴 스트립 이름은 이걸로 하고,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것도 이걸로 하겠다. 정리해보게 되면은 만들어진 메뉴 스트립 속에 복수의 아이템들을 추가를 한다. 복수의 아이템이라는 것은 파일을 참조할 수 있는, 이 참조 변수가 참조하고 있는 것, 요것과 그리고 포맷에 관계되는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 요것을 추가를 하라는 겁니다. 2개. 그 다음에는 파일로 가보겠습니다. 파일 속에는 2개의 메뉴 아이템들이 들어가 있어요. about 메뉴 아이템을 참조하는 참조 변수와 exit 메뉴 아이템을 참조하는 참조 변수. 즉, 파일 속에 about과 exit 객체를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자, 이거 볼까요? 자, 파일 속에 about과 exit 2개를 추가를 해라. 그 뜻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파일의 이름 그리고 파일의 텍스트 유형, 즉 파일 이름, 여기에 파일이라고 이름을 쓰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about 그리고 exit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프로퍼티들이에요. 그 다음에 포맷으로 한번 가볼까요? 포맷 속에 컬러, 폰트 그리고 2개, 컬러, 폰트 2개 아이템을 포맷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 속에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자, 볼까요? 포맷 속에 2개 아이템 객체를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추가를 하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2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설명입니다. 자, 컬러로 가볼까요? 컬러. 여기에 드롭다운 아이템 2개를 추가를 합니다. 아니, 복수개를 추가를 해요. 2개 이상. 블랙, 블루, 레드, 그린. 여기 있는 블랙, 블루, 레드, 그린. 이 4개의 메뉴 아이템 객체, 이것을 컬러 속에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기 나와 있어요. 컬러 속에, 컬러가 참조하는 객체 속에 블랙, 블루 이런 4개의 아이템들을 추가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컬러에 대한 이름 여기 나오죠. 컬러 여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블랙 그리고 블루, 레드, 그린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네요. 그 다음에 폰트입니다. 폰트도 마찬가지예요. 폰트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아이템을 추가를 합니다. 자, 볼까요? 폰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 요 아이템들을 모두 포함시키라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폰트, 텍스트 여기 나오죠. 폰트. 그리고 폰트 아래에 있는 각각의 타임스 로만, 쿠리어, 그리고 코믹센 이런 등등에 대한 프로퍼티 값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퍼레이터를 추가하는 부분들도 함께 있네요. 그 다음에 볼드에 관계되는 겁니다. 볼드체, 폰트 스타일.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프로퍼티들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블에 관계되는 거예요. 레이블은 요겁니다. 자, 요 프로퍼티 값들, 현재 기본 폰트, 자, 이게 설정된 것, 위치, 이름, 뭐 등등 이런 것들은 여기에 사용자가 변경한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폼 클래스 내에 있는 멤버들, 이 멤버들에 대한 객체, 그리고 각각 객체에 대한 프로퍼티, 이런 것들을 완성한 다음에는 이제는 폼 그 자체 프로퍼티들을 설정하는 부분이 여기 나와요. 즉 폼 객체 속에 있는 제목줄 이런 등등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뒷부분을 한번 볼까요? 스텝 1 여기 한번 볼까요? 앞부분에. 자, 객체를 만들고 나서 잠시 서스펜드 되어 있습니다. 중지되어 있어요. 자, 이제는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회복시킵니다. 이제 화면에 뿌리는 작업이에요. 자, 리즘 false로 했습니다. 따라서 중단하지 말고 중지된 것을 이제는 실행을 시켜라. 그리고 그것을 화면에 뿌려라. perform layout. 레이아웃을 수행하라. 여기 있는 리즘 레이아웃, 즉 폼 객체 속에 있는 레이아웃을 설정하는 것. 이것도 앞부분에서 중단을 했었죠. 중단한 부분 여기 나오네요. 중단했었죠. 이것을 회복시킵니다. 즉 실행을 시키는 거죠. 실행. 그 다음에 이렇게 다음과 같이 화면에 뿌려지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소스 코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 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가 자동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노트로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메뉴 아이템을 추가하려면 여기에 클릭을 하고 이름을 타이핑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메뉴 스트립 객체가 만들어지면 메뉴 스트립 객체 내에 메뉴 아이템들을 입력을 해서 화면에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여기에 주목해야 될 것, 메뉴 스트립은 컴포넌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즉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메뉴 스트립 컨트롤, 이걸 드래그 앤 드롭해서 위치에 가져다 놨어요. 이와 동시에 아랫부분에 컴포넌트도 생성이 됩니다. 따라서 메뉴 스트립은 컨트롤이면서도 컴포넌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컴포넌트는 이 하단에 보인다고 14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반복하면 아이템들을 계속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정리를 해보면 메뉴 스트립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아이템들을 만들고 그 아이템 속에 또 다른 여러 개의 아이템들을 또 그룹핑해서 만들어 놓게 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자,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에 엔드 표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단축키가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파일이 있습니다. 파일. 여기 텍스트를 가볼까요? 여기 있네요. 여기에 앞부분에 엔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여기에 F 밑에 밑줄이 그어 있습니다. 이거는 단축키예요. Alt 키와 함께 조합되는 단축키입니다. 실행을 해볼까요? Ctrl F5.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갖고 Alt를 누르는 순간에 여기 밑줄이 보입니다. 밑줄. 단축키예요. 자, Alt하고 F를 하면은 이 파일이 메뉴가 수행이 됩니다. 자, 여기서 F를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여기에 앞부분에 놓지 말고 여기에 F 다음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F and ILE. 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Ctrl F5. 자, Alt를 누릅니다. 그럼 I 쪽에 밑줄이 거 있죠? 이때 F를 누르지 않고 F를 누르면 다른 게 돼요. Alt와 I를 누르면 파일이 열리게 됩니다. 즉 단축키를 설정할 때 여기에
중간에 텍스트 프로퍼티 내에 end 표시라면 end 표시 다음에 있는 문자가 단축키가 되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메뉴 아이템에 대해서 단축키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포맷이 있고 컬러 아래에 블루가 있습니다. 이 블루라는 메뉴 아이템에 대해서 단축키를 지정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볼까요? 자, 컨트롤 F5. 자, 이 상태에서 조금 전에 설정한 것 단축키 Alt B를 눌러볼게요. 자, 여기 있는 블루에 가지 않고 블루가 실행되지 않고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볼까요? 포맷, 컬러. 이게 분명히 블루의 B 아래에 밑줄이 있습니다. 단축키가 적용된 상태예요. 그렇지만 이 단축키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메뉴 아이템이 포함되어 있는 상위 아이템, 컬러, 그리고 컬러의 상위 아이템, 포맷, 이거에 대해서도 단축키가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포맷, 요거에 대한 단축키 Alt F, 그리고 컬러에 대한 단축키 Alt F. 자, 그리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블루로 가기 위해서는 Alt F를 눌러요. 자, 컬러와 폰트 이쪽으로 갔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Alt를 누르지 말고 C를 누릅니다. C. 자, 들어왔죠. 그 다음에 B를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블루가 바뀐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단축키는 상위 메뉴 아이템이 먼저 단축키가 설정되고 그리고 하위 단축키가 적용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 노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에 대한 단축키를 설정하는 건 여기 end 표시 그리고 중간에도 들어갈 수 있다. 자, Alt를 키와 조합할 수 있는 단축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Alt F를 눌렀을 때 파일이 오픈되는 것, 파일 메뉴가 오픈되는 것, 이를 해서는 이쪽에 넣을 수 있어요. 그 밖에 단축키, 이것들을 추가하려면 숏컷 키라는 프로퍼티를 설정하면 됩니다. 자, 가볼까요? 자, 여기서 그린에 대한 단축키, 이거를 이 텍스트에서 end 표시를 하지 않고 여기에 숏컷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있죠. 요걸로 통해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여기에 Alt와 조합할 수 있는 단축키 이걸 설정한 상태에서 여기에 숏컷 이것을 설정하면은 우선적으로 여기에 적용된 단축키가 적용됩니다. 요게 숏컷 키 여기에 조합되는 단축키 이걸 설정하기 위해서는 여기 Alt와 조합하는 단축키는 해제를 해야 되겠죠. 단축키는 하나의 메뉴에 대해서 오로지 한 개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Alt 키가 아닌 다른 키와 조합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숏컷 키라는 프로퍼티를 사용하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A를 누르는 걸로 여기에 글린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 그러면 현재 그린이라는 메뉴 아이템은 단축키가 컨트롤 A가 됐어요. 자, 이걸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F5. 자, 이전에 구동된 게 있기 때문에 해제하고 다시. 자, 여기서 우선 F와 그리고 컬러, 포맷과 컬러 요거는 Alt F. 그 다음에 컬러에 대한 단축키 C. 그 다음에 이게 그린에 해당되는 것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A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우선적으로 이게 우선입니다. Alt 키와 조합할 수 있는 단축키. 이 순위는 여기에 컨비네이션으로 조합되어 있는 숏컷 키, 이 프로퍼티를 설정하면 되게 됩니다. 자, 그에 대한 창이 여기 보이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Alt 키와 조합하는 것, 이것이
해제가 된 상태에서 숏컷 키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메뉴. 만약 메뉴 아이템을 지우고 싶다. 이때는 딜리트 키를 누르면 돼요. 그리고 메뉴 아이템의 경계선.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텍스트 입력창에 센터바를 입력하면 경계선이 나와요. 또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요거를 선택을 하면 경계선이 삽입이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버튼에 대해서도 단축키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문자 앞에서와 같이 AND 심볼을 위치시키면 Alt 키와 조합할 수 있는 단축키가 생성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기존에 구동된 건 지우고 여기에 버튼을 하나 만듭니다. 버튼 요거 있죠. 요거를 하나 놓였어요. 이 버튼에 대해서 텍스트가 있습니다. 여기 앞부분에 여기에 AND 표시를 해요. AND 표시. 그리고 결과를 한번 볼까요? 여기에 B 아래에 밑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Ctrl F5. 아직 이벤트 처리를 하지 않았지만 이 버튼이 눌려지는 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lt 키를 누르면 여기에 B가 밑줄이 그어서 보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B를 누르면 요 버튼이 수행되게 됩니다. 이거 실제 한번 볼까요? 자, 이벤트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 간단하게 메시지 박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show. 그리고 문자열 버튼 클릭. 자,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자, 이거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버튼 단축키 Alt B입니다. 엔터를 누르지 않고 또는 마우스로 이 버튼을 클릭하지 않고 단축키로 Alt B. 그럼 버튼이 눌린 것처럼 이 메시지 박스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버튼에 대해서도 단축키를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메뉴 생성. 여기에 텍스트 박스 그리고 콤보 박스도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기로 가서 여기에 추가를 합니다. 여기에 추가를 해볼까요? 자, 여기에 드롭다운 화살표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 그러면 현재 메뉴 아이템들만 앞에 두 개를 만들었는데 요 위치에서는 콤보 박스 또는 텍스트 박스를 추가를 할 수 있어요. 자, 텍스트 박스 추가를 해볼까요? 자, 추가를 했습니다. 여기 텍스트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와요. 자, 여기 텍스트를 한번 볼까요? 테스트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메뉴 아이템 대신 문자를 넣을 수 있는 레이블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메뉴 아이템 뿐만 아니라 텍스트 박스 그리고 콤보 박스도 추가를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조금 전에 나타난 것처럼 요거를 클릭하면은 메뉴 아이템 뿐만 아니라 콤보 박스 그리고 텍스트 박스도 추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메뉴 아이템 뒤쪽에 나오는 것, 다음에 창이 나온다, 뭐 후속 상황이 발생이 된다, 또는 해당 메뉴를 클릭을 했을 때 다음에 다이얼로그 박스와 같은 대화 상자가 나타난다. 이때는 이렇게 점점점을 표시해서 사용자에게 안내하는 것이 필요해요. 만약에 버튼을 또는 메뉴 아이템을 클릭했을 때 바로 수행되는 것, 이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름으로 넣게 됩니다. 한번 예를 한번 볼까요? 이게 비주얼 스튜디오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Save As라는 게 있습니다. 뒤에 점점점이 보여요. 이거를 눌렀을 때 대화 상자가 나타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점점점이 없는 것, Save All, 이거는 수행되면은 그 기능이 바로 수행되는 거예요. 뒤에 사용자가 뭔가 개입할 수 있는 것, 개입하는 상황이 됐다. 그럴 때는 점점점을 표시해서 암시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이름을 정할 때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메뉴 스트립에 관계되는 프로퍼티입니다. 메뉴 스트립. 우선 하나만 나와 있네요. 한번 볼까요? 메뉴 스트립에 관계되는 것. 자, 메뉴 스트립은 요거죠. 여기에 대한 프로퍼티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프로퍼티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는 건 툴 스트립 메뉴 아이템 이에 관계되는 프로퍼티들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각각의 메뉴 아이템들 있죠. 이런 것. 여기에 대한 프로퍼티 이들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숏컷 디스플레이 선택되어졌다 뭐 이런 프로퍼티입니다. 선택된 상황을 확인할 때 쓰는 거죠. 단축키 기타 등등 텍스트. 자, 여기 있는 것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프로퍼티 윈도우에 나타나는 프로퍼티 이름과 동일합니다. 자, 이벤트는 여기에 메뉴 아이템에만 있습니다. 즉 메뉴 아이템 이에 대한 클릭 이벤트가 여기 나오고 있어요. 자, 이벤트는 메뉴 아이템이니까 메뉴 아이템 여기에 대한 이벤트 여기에 쭉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온라인 매뉴얼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데모로 보여드렸던 예제와 동일한 내용들이에요. 자, 여기에 보게 되면은 폼 클래스들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생성자가 있고 그 아래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가 여기 쭉 나오고 있네요. 자, 이런 내용들은 앞에 나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데모를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네요. 자, 선택했을 때 볼드체로 바뀌는 것. 이런 것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컬러를 바꾸는 것. 이런 내용 있고. 그리고 About 메뉴 아이템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 화면의 모습입니다. 메뉴 아이템에 대한 체크 상태는 여러분들이 직접 코드로서 넣어줘야 됩니다. 자, 코드로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에 3개의 폰트 메뉴 아이템이 있습니다. 현재는 여기 있는 타임슬로만 이게 선택되어 있네요. 자, 이것을 처리하는 방식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죠. 타임슬로만 첫 번째 메뉴 아이템이 선택되었을 때 호출되는 메소드예요. 우선 이 안에서는 3개의 메뉴 아이템들을 모두 false로 바꿔놓습니다. 즉 언체크드 된 상태로 이 체크 프로퍼티를 설정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폰트를 바꿉니다. 자, 바꾼 거에 대한 체크 상태 이것을 true로 바꿔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접 코드상에서 넣어줘야 됩니다. 볼드체도 한번 볼까요? 볼드체 선택됐냐 아니냐 참이냐 거짓이냐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와서 볼드 여기 있죠. 여기에서 기존의 이 메뉴 아이템의 체크 상태를 읽어옵니다. 조금 전에 보게 되면은 체크되어 있죠. 그러면은 true가 리턴이 될 거예요. 그 true의 반대말 false입니다. 그 false를 이 메뉴 아이템의 체크 상태로 설정하는 거죠. false가 되면 unchecked가 될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직접 여러분들이 코드상에서 체크되어 있느냐 아니냐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